자, 지금부터는 2-3차 Learning to Recognize and Spell Words 특히나 이번 차시에서는 좀 활동을 구체적으로 더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네 번째 Spelling and Language Focused Learning입니다. 철자와 어휘 학습 중심을 할 때 철자 중심의 어휘 학습을 한다, 언어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스펠링에 초점을 주는 어휘 학습 내지는 읽기 학습이 일어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four strands를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추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키가 있고요. 또 하나는 spelling should be learned. 자, 철자라는 것은 배워져야만 하는 거겠죠. 당연하죠. 라이팅 시스템의 베이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배워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베이직 라이팅을 위해서 배워야만 하고 그 다음에 pronouncing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소리 내는 그쵸? 소리 내고 그러니까 음가와 글의 correspondence 그쵸? 예, 응합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1대1 대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ictating하고 speaking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으니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학습이 되게끔 학습을 끊임없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크게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The deliberate memorization of the spelling of individual words, 그 다음에 deliberate study of regular correspondences and rules, strategy training, 그 다음 마지막 spelling and fluency development로 갈 건데요. 혹시 뭐 여러분 여기에서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지는 뭐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우리 질문 게시판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질의응답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답변해 드릴 테니까 질문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별로 질문이 없어가지고 숙제가 너무 쉬웠나? 라는 생각을 살포시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과제 내주신 거를 틈틈이 이제 내주신 순서대로 제가 쭉 봐오고 있는데, 굉장히 과제 잘하고 계세요. 좀 놀랬어요. 뭐 19학번도 잘하고 16학번도 잘하고 다 잘하셨길래 더 놀라웠어요. 왜냐면 모두 다 열심히 하는 사람만 남았다를 증명 중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을. 그래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제가 네 가지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각 단어, individual words의 철자, 스펠링을 어떻게 잘 외우는지, 우리가 의도 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외워야 잘 외워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ver and retrieve 하면은요, 일단 cover는 뭐예요? 뭐죠? 그쵸, 덮다. 덮는 거죠. retrieve는 save,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write down the difficult words that are studied and then each word is written from memory using the first letter clue. 그러니까 일단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는 리스트의 단어를 이렇게 외운 다음에 그 첫 번째 주어진 첫 레터로 그러니까 시작하는 첫 단어나 철자나 그 두 번째 레터까지를 써주고 그것을 통해서 유추해서 단어를 다시 기억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왜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종이를 4분의 1로 A4 용지를 4분의 1로 접어서 또 4분의 1씩 이렇게 반절 두 번 접으면 4조각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방식과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왼쪽 칼럼에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단어가 쓰여 있고 나머지 3면은 비어 있죠. 그럴 때 그 옆에 종이에다가 여러분 그 단어를 보고 뜻을 썼듯이 여기에서는 이 단어를 외우게 한 이후에 시험 테스트나 이제 워크시트에는 그 첫 레터나 두 번째 레터까지만 쓰여 있는 거죠. 이게 클루로 돼서 그걸 기억해서 단어를 써보고 사실 우리는 해석이나 definition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네. 가끔 단어를 외우는 학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하는 가끔 꼼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걸 처음 알게 됐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단어와 상관없이 한국어 뜻만 쭉 외우는 학생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자한테 이런 걸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순서를 섞으라고 하세요. 그래야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알파벳을 뭐 A, B, C, D 뭐 F 다음에 뭐니? 라고 할 때 G라고 딱 나오지 않고 A, B, C, D, E, F G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네, 이 연습을 할 때, cover and retrieve 할 때 단어를 섞어주는 거.
그게 조금 더 이렇게 하이어 레벨로 올라가는 학생들에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using analogy인데요. 이건 유사성을 통한 유추인 거죠. 그래서 유사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특히나 외우기 어려운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장점만 얘기했지만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은 우리 학습자들이 너무 오버 제너레이제이션을 하는 경향, 과일반화를 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뜻조차도 다 같은 계열의 단어라고 자꾸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word parts. 우리 word parts 어디서 봤죠? 그렇죠. 우리 이미 이 수업에 대한 티칭을 봤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 선배는 이 챕터 2에서 발표를 맡아서 이 부분을 수업을 하게 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보고 다시 하라고 하면 이 챕터 1 이 부분에서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그대로 똑같이? 네, 그러셔도 되고 using analogy를 할 수도 있고 cover and retrieve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게 pronouncing the word in the way it is spelled 하는 방식이 사실은 암기력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듣기 평가를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런 방식을 학습자들이 무조건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쵸? 제대로 단어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익히게 하시고 그를 통해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자기 본인 스스로가 구분할 수 없었던 소리도 파악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 인간은 신기하게도 자기가 듣지 못하는 소리는 그걸 recognize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제대로 여기서도 이제 mispronou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correctly pronounce 할 수 없는 단어는요. 제대로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들을 수 있게끔 제대로 말하는 연습을 통한 네, 그 vocabulary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VA, VE, K, K, 시, 안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절을 해서 학습을 시켰다. 이 pronunciation 위주로. 그 다음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visualizing이에요. 여기서 visualizing은 영어 학습에 있어서 visualizing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든 앞으로 visualizing이다 라고 보시면 뭘 떠올리시면 되느냐? 지금 제가 떠올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걸 visualiz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ook at a word, close your eyes. 자, 단어를 보고 눈을 감아라. And try to see the spelling of the word in your mind.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이 프린트 안에서 여러분 지금 retrieve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잘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retrieve를 스펠링을 한번 마음속으로 하나씩 떠올려 보시겠어요? 스펠링을 하나씩. 떠올라지나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 반복해서 하다 보면 네, 이게 이제 그림처럼 딱 떠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실제 많은 메모리제이션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비주얼라이징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테스트인데요. 이건 메타커그니션을 많이 이용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시험지를 4쪽으로 나눠서 뭐 그런 표현도 했지만 실제로 철자가 외우기 힘든 그런 단어들은요. 본인이 몇 분 안에 몇 개를 외울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메타커그니션이에요. 그래서 일단 본인 스스로 학습을 해보고 몇 분 정도 걸리는지를 파악해보고 그것을 뭐 5분 단위나 총 내가 뭐 10단어를 외우는데 뭐 한 20분 걸렸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걸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쪼개거나 아니면 이번엔 시간을 좀 줄이는 방식을 통해서 자 10분 걸리니까 10분보다 조금 더 빨리 한 8분 안에 해보자 20단어를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하거나 서로 친구끼리 문제를 내서 답을 말하는 경우 예, 이런 방식을 통해서 네, 철자를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보셨어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이어서 보시면 The deliberate study of correspondences and rules입니다. 그 룰들과 그 다음에 소리의 합응을 학습을 하는 건데요. 자, noticing pattern에서 일부러 우리가 어떤 그 비슷한 형태를 갖는 표현들을 같이 네, 같은 계열이다 생각하고 암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AY로 끝나는 엔딩일 때 they,
play, clay, may, stay 이런 식으로 네, 비슷한 계열의 단어들을 나열해서 같이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나요? 네, 뜻이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학습자들에게. 그래서 네, 비슷한 단어, 철자의 단어끼리 묶어서 학습을 시키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각기 뜻을 이 다를 수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다 같은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studying rules에서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건 좀 초기 학습자보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된 학습자들에게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vocabulary learning을 하다 보면 이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음 슬라이드에 이어서 제가 규칙들을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룰들을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예를 한번 보실래요? believe, fears 이런 단어들일 때 I랑 E가 헷갈렸던 경험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I before E, except after C. C가 먼저 나오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deceive처럼 C가 나왔을 때는 E와 I 사이가 네, 그 순서가 바뀌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I, E 네,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ree EI, I, O, U 이거가 지금 A, E, I, O, U 사운드에서 이 free vowel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여기 그 fine, home, tune 제가 이야기했었죠. 앞전에.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책들은 아에, 이오, 우로 사운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free vowel일 때는 뒤에 CVC죠. 그렇죠? fine, f, I, n죠. 거기에 이가 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여기는 그 알파벳 사운드가 난다. free vowel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책들은 저희 happen이라고 하면은 happen이 아니라 happen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다시 그렇죠. 이게 consonant, vowel, consonant, vowel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런 조합인 경우에는 끝소리가 그 아의 이, 오, 우 사운드로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appen, battle, funny, sitting, better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떨 때는 들어가고 어떨 때는 이게 규칙이 되지 않는지를 좀 구분을 하시면서 학습이 되어야지 아니면 수업을 할 때 좀 본인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이 규칙 보셨으니까 자, 그러면 또 제가 예를 좀 하나를 더 들어드리겠는데요. 예를 들면 hat 같은 건 CVC죠. 그쵸? 그런 건 그냥 그 뒤에 아무것도 달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에 이, 오 사운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21페이지 저기 하단 부분에 숫자 VB7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바로 아래 보면요. strategy training 해가지고 나오죠. 이 부분은 저희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학습자들이 그 learning strategy,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그 memorizing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철자를 외우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특별한 전략들을 세워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와 친숙해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commit the spelling of a newly made word to memory. 일단은 이제 그 메모리 안으로 새로 만난 단어를 집어넣는 거죠. 실행하고 그 다음에 find the spelling of a needed word when writing. 우리가 writing을 할 때 꺼내서 쓸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decide 하라는 거예요. 발음이 어떤 식으로 발음이 나는지 새로 우리가 읽을 때. 그래서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이걸 figure out 할 수 있게끔 잘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의 strategy를 보자는 건데요.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strategy for memorizing spelling. 우리가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철자를 좀 여기서처럼 좀 섹션을 구분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책을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교재를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이 있어서 오늘은 좀 교재를 섞어서 수업을 하는 중입니다. The activities described above in the section on delivery memorization can be put into a sequence that can be followed as far as is necessary for each word.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까지 이제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하나씩 다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어에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 그러면서
자, 학습자들은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을 취하라고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First, the learner should close their eyes and try to visualize the word. 아까 visualizing이 뭐였죠? 그렇죠. 눈을 감고 그 새로 배운 단어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learner should think of the similar spelled word. 그와 비슷하게 spelled 되는 또 다른 단어들을 또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piece by piece로 broken into 해가지고 요거를 기억해야겠다라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force가 나오죠. If the word is really difficult to remember, 이제 기억하기가 정말 어렵다면 remember 기억하기가 어렵다면 it can be added to a list to use with a cover and retrieve technique.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손으로 써가면서 외우는 단계인 cover and retrieve까지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에게 이 단어를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좀 빨리 설명을 하긴 했지만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다양한 방식의 그 활동들은 꾸준히 해서 암기를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A, B, C가 나오는데요. 자, 메모리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죠? 아주 제대로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아이를 잘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memorization, spelling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strategy for finding the spelling of a word. 실제로 이제 여기도 보면 스펠링 어떤 사전에서 찾기 전에 학습자 스스로가 한번 informed guess를 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알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스펠링 됐지? 라고 생각을 떠올리면서 자꾸 자기가 아는 규칙을 사운드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단어의 어떤 피처들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deciding how to pronounce a written form. 어떻게 그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보자.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Try to pronounce a word. 첫 번째 해보고 break the word and get the stress in the right place. 한 다음에 seek confirmation 통해서 어떤 발음이 나는지를 확인을 하면 아까 그 뒤에 free vowel이 E로 나왔을 땐요. 사운드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team이라고 읽을 때는 TIMCVC지만 그 다음에 time이라고 읽을 땐 뒤에 E가 붙어 라고 하면 그때는 안의 소리가 알파벳 소리가 나 이런 식의 규칙들을 계속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사실 끊임없이 연구해라. 끊임없이 복습하고 자꾸 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스트래터지든 여러분이 쓸 수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의 방법을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자와 철자 유창성 개발인데요. 실제로 fluency in spelling이라는 건 많은 양의 reading과 writing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fluency practice를 reading과 writing을 통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10 minute, 10 minute writing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 10분 동안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러너들은요, 자기가 쓸 수 있는 한 쉬운 토픽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최대한 많이 써보는 걸 규칙적으로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운 지금 아웃풋을 통해서 인풋을 체크업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스트래터지를 씁니다. 어떤 스트래터지냐면요.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판단하는 건 피해가는 인간의 매우 그 효율성을 따지는 인간으로서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꾸 피해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못 쓰는 단어는 안 쓰게 됩니다. 그럴 때 정면 돌파를 하셔야지 그 단어를 피해가고 그 구조를 피해가면 실제로 배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유의해 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실제로 철자를 향상시키기 위한 철자 중심 프로그램을 디자이닝 한다라는 건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면 학습을 할 때, 리딩이나 라이팅을 할 때 어떤 문제를 실제로 줄이는 아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recognize가 돼야 리딩이 되고 그다음 라이팅을 할 수 있어야 실제로 fluent writer가 될 수 있는데 그 기저에는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는데 그거는 다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그 language feature들은 스펠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펠링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충분히 worthwhile 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focused, planned, special attention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그 포커스드 프로그램이든 세 가지 부분을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디자인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디자인은 프로그램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개발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affective, 그러니까 정의적인 관점,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cognitive, 그러면 cognition은 인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뇌 활동과 관련된 실제적으로 학습을 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ocial은 그 활동이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주위 사람들과의 인터랙션이 생기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일단 affective다라고 하는 건 keep learners motivated. 세상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motivated 하게끔 한다라는 거. 여러분은 왜 영어 공부를 하시나요? 이 모티베이션을 끊임없이 준다라는 것만큼 사실은 어려운 일이 없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책임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에 아직은 러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모티베이션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keep learners motivated. 자, 이거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학습자니까, 학습자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실 분들이니까. 그러면서 make learning fun. 그쵸. 뭐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은 쉽지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도 이야기해요. 왜? 그만큼 학습자를 주의 집중시키고 한 수업을 끌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면. 자, 그 다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affective filter, 그러니까 그 정의적인 필터를 최대한 많이 힘들게 하지 않은 요소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기와 흥미 위주의 수업을 어느 정도 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cognitive 그러면 encourage thoughtful. 실제로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건 뭔가를 받아들이고 나의 지식 체계와 연관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cognitive structuring 했죠. 그런 것처럼 지식 체계를 완성해 가고 그걸 가다듬고 새로이 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이 무엇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thoughtful 할 수 있게끔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지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학습을 편안하고 쉽게 한 경우랑 학습을 다소 어렵게 한 경우 두 가지를 봤을 때 결과는 조금 더 어렵게 한 결과가 더 어렵다고 해요. 그럴 때 우리 그 알파고에서 배운 딥러닝 있죠? 딥러닝 프로세스가 훨씬 더 thoughtful한 시츄에이션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뭔가를 좀 이렇게 연구해야 되는 그런 과제물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은 좀 여러분들이 더 자주 노출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들의 두뇌 발달에 정말 도움은 됩니다. 자, 두 번째, 프로세싱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한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퀀스와 프로시저와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일들이 처리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방금 이야기한 하나로 끝난 단순 작업보다 여러 가지가 연계되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일 수 있게끔 학습이 그러한 학습의 형태를 꾸려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repetition과 revision이에요. 우리 그 티처톡이 여기서도 또 반영이 되죠. 플랜도 또한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보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provide training. 학습자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액티비티나 태스크나 기타 리딩 머티리얼이나 활동들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organize the item to learn in helpful way. 당연하죠. 아이템을 줄 때, 여기서 아이템은 language 아이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오늘 학습해야 될 그 타겟 목표, 그러니까 타겟 그 express를 이야기하는 거, language feature들을. 그 다음에 plan for transfer of training. 실제로 transfer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우리 그 모국어에서의 영향 배웠었죠. 파지티브하게 움직이는 걸 transfer라고 해요. L1 transfer. 그런 것처럼 플랜이 transfer of training. 그러니까 트레이닝 한 걸 실제 교육으로
교육의 효과, 즉 학습자의 러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소셜입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때 여러분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힘들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지켜보시고 자 수업 중에도 최대한 많이 서로 providing peer feedback을 줄 수 있도록 네 스펠링 프로그램에도 적용을 해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른 채 지나가지 않도록 개별 활동도 반드시 끼워 넣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이 보이시리라 생각해 봐요. 자, 이 내용은 지금 테이블 2.4 교과서 23페이지에 있습니다. 23, 24 이렇게 넘어가는 곳에 있어요.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이번 주는 스펠링이고 뭐 이렇게 word recognition하고 알파벳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다음 주차는요. 네, 이제 챕터 3이고요. 챕터 3도 똑같이 이번 주처럼 과제는 진행해 주시는데요. 제가 과제창에 다시 한번 설명 올려드릴게요. 아까 1, 2차 2-1, 2-2 잘 들으셨으면 과제가 이미 나온 걸 아실 거예요. 자, 그 과제 플러스 네, 이 챕터 3까지 같이 해서 숙제를 한 번에 모아서 네, 과제창에는 또 따로 내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